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래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전에 짧게 그냥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 전에 그 연관되어 있는 얘기라서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를 샀고, 원래는 오토보이 텔레 사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중고로 다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필름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근데 연락이 뭐 4일 만에 오고 하루 만에 오고 이러셔가지고 그냥 동네 동생이 자기 필름 카메라 안 쓰는 거 있는데 살래? 해가지고 보니까 가장 최근에, 거의 최근에 나온 거, 04년도에 나온 건가? 이게 06년도에 나온 건가? 최근에 나온 거고, 제가 원하는 게 줌 형식의 필름 카메라였고, 일단은 오토로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샀습니다. 스트랩만 하나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랩만 하나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필름도 하나, 흑백 필름 하나 줘가지고 필름 껴놓은 상태고,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웨딩 사진을 제일 처음에 제가 방송을 하다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사진을 했다. 사진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제 웨딩 스튜디오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웨딩 스튜디오에 다니고 이제 뭐 절차는, 그 과정은 아실 거예요. 스텝 일 하다가 스텝 일 하면서 이제 뭐 1년, 길면 2년, 보통 1년 반 정도 하죠. 그 하면서 다 배우는 거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저 조리개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팀장님들마다 조명 쓰는 게 다 다르면은, 왜 팀장님은 이렇게 조명 쓰세요? 왜 이렇게 조명 쓰세요? 여쭤보고, 샘플은 이 컷에서는 이 렌즈인데 왜 팀장님은 이 렌즈를 쓰세요? 왜 여기서 찍으세요? 그런 거 다 여쭤보고, 다행히도 저는 운이 좋게 왜 이 렌즈를 쓰는지, 왜 이 신부님께는 이 렌즈를 쓰는지, 이렇게 조명을 치는지 말해주시는 분들이 3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너무 운이 좋았죠. 감사하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가장 없었던 팀장님은, 제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질문을 드렸었는데 없었던 팀장님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왜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샘플이 이렇게 찍잖아,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가장 컴플레인도 안 걸리고, 걸렸을 때 할 말이 있다, 샘플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튼 웨딩을 다니고 스텝 일을 하고 본식을 먼저 나가요. 본식 서브를 나가서 본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일 처음 본식을 나가는 친구들한테는 거의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앵글을 쓰는지, 특별한 앵글이 있는지, 그 처음 나간 친구들만 찍어오는 앵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사진적으로 깔끔하고 뭐 예쁘고 이런 걸 기대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나가다가 좀 사진이 다듬어지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또 진행력도 좀 보고 배우고 하면은 이제 메인을 답니다. 본식 메인을 달아요. 그럼 이제 본식을 혼자 나가서 다 찍고, 그러니까 얘 사진으로 이제 앨범 구성을 할 수 있겠다 할 때 나가서 본식 메인을 달고 앨범 구성을 하고, 원판을 찍죠. 원판을 이제 일가 친척, 친지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 친구분들 모여서 줄 세우기, 그거 줄 세워서 찍고, 이제 그렇게 메인을 달고, 그 다음에 리허설 테스트를 봐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 리허설 테스트를 보고, 이제 거의 뭐 짧으면 4시간, 아니면은 긴 스튜디오는 이제 6시간도 찍잖아요. 6시간 동안 신랑 신부를 잘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이끌어 나가며 진행할 수 있는 그 진행력 같은 거. 그리고 계속 이제 힘드시잖아요. 두 분이 이제 힘드실 테니까 그래도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야부리라 그러죠. 야부리를 얼마나 털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보는데, 그리고 이제 사진도 이제 보고, 그리고 뭐 야간에 그때는 이제 좀 낮에 찍고 테스트를 몇 번 봐요. 그리고 야간에 또 테스트를 봐서 조명을 어떻게 치는지, 그런 거를 좀 테스트를 보고 이제 메인을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다 겪고
다니다가 3년만 다녔나? 그 다니다가 그만뒀죠. 그만두고 잠깐 그 본식 외주를 띱니다. 제가 좀 휴식 기간 동안도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외주를 떼요, 주말마다. 외주를 뜰 때도 이제 메인으로 나가는 거죠. 메인으로 외주를 떼서 혼자 나가서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웨딩에서 아예 손을 떼요. 웨딩에서 손을 떼고 제가 이제 친구들 아름아름 해가지고 소개를 받거나 친구들이 부탁하면은, 내가 이제 메인을 찍을 순 없다. 내가 워낙에 웨딩 손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웨딩은 정말 트렌드가 빨리 바뀌거든요. 이제 내가 그걸 할 순 없고, 서브를 제가 찍어준다 그래요. 메인을 이제 괜찮은 분으로 소개를 이제 시켜주고 서브를 찍는데, 제가 서브를 친구들을 찍어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메인보다 서브 사진이 더 마음에 든다, 예쁘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인터넷을 보거나 주변에서 들어도 서브 사진이 더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저는 이제 메인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자기 친구 시켜서, 야, 너가 좀 나 옆에서 그냥 찍어줘 이렇게 하고, 야, 메인 사진보다 돈 주고 찍은 거보다 네 사진이 더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그 메인 돈 주고 찍으신 신부님도 속상하시지만 그 메인을 찍은 사람들도 약간 기분이 좀 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이 못 찍었을 수도 있어. 정말로 못 찍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쳐오기 때문에 잘 찍으세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뭐 하는 건 아니지,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저는 이제 메인도 했고 서브 촬영도 하면서 그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가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메인은 앨범에 들어갈 것들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인 촬영자는 꼭 찍어야 하는 컷들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친구들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한테 그걸 배운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긴 뭐한데 저보다 팀장님, 실장님들이셔가지고 이 컷을 꼭 찍어야 돼 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버님과 신부님의 입장, 이때 이제 아버님이 손을 잡고 입장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신부님 혼자 입장하실 수도 있고, 신랑이 손을 잡고 입장하실 수도 있고. 근데 입장할 때 일단 그 정면이 담겨야 돼요. 입장할 때 일단 그게 꼭 들어가야 되고, 신랑 입장도 그게 꼭 들어가야 되고, 양가 부모님 입장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정면 얼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 맞절 인사하실 때 요게 이제 정면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화촉점화 할 때 단독 컷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례 들을 때 주례사님과 이제 세 분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서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컷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찍고 싶은 거 찍으면 돼. 그리고 저는 서브에 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은 신부들 위주로 찍어요. 왜냐면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100% 다 확실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사진에 욕심을 내시는 거는 신부님들이세요. 근데 이제 서브 사진까지 추가를 한다? 그거는 거의 99.9% 신부님들이 추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서브 사진으로 신부님들 위주로 찍습니다. 100장을 찍으면은 95, 6장이 신부님들이에요. 복사진. 친구를 맞이하는 웃는 모습,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들. 근데 이거를 왜 메인은 못 찍냐 하면은, 서브는 진행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메인은 대기실에서 친구분들 오세요. 친구들 쭈뼛쭈뼛 하잖아요. 친구분들이 오셔서 인사하고 사진 촬영자가 있으니까 쭈뼛쭈뼛 해요. 그러면은
메인은 막 진행해야 돼요. 오셔서 앉아서 뭐 찍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타이밍에 서브는 그냥 찍고 있어요. 그냥 찍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많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밝은 모습. 근데 이제 메인은 거기서 이제 페이지를 구성해야 되니까 누가 왔는지 또 대기실 컷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안 치고 막 신부님 드레스도 한 봐줘야 되고 이모님한테 드레스 이거 좀 봐주세요 해야 되고 친구분들 약간 옷 매무새 잠깐 뭐 앞머리 잠깐 이렇게 말 한 마디씩 해줘야 되고 하니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서브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서브를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은 보통 2470을 달고 나가죠. 조리개가 2.8까지 열리는. 근데 이제 제가 서브로 나갈 때는 저는 단렌즈를 들고 나갑니다. 왜냐? 대부분의 신문이 독사진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뭐예요? 밝고 뒤에 포커스 날아가 있고 빛 복해져 있으면 다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제 눈에도 그게 예쁘기도 예뻐요. 전 단렌즈를 끼고 갑니다. 근데 이제 85mm는 약간 그 공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50mm를 대부분 끼고 나가는데 그럼 막 조리개 막 1.8까지 내리는 거예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 아래로 내리진 못하고 1.8까지 내려 찍는데 2.8과 1.8 차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렌즈마다 똑같은 조리개여도 밝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50mm 1.8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입장 컷으로만 생각을 해도 메인은 이 정면 얼굴 보이는 컷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브는 그걸 메인이 찍어준다는 걸 알아. 그리고 부담감의 차이도 있어요. 서브는 그렇게 부담감이 사실 저는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서브로 나갔을 때 난 서브니까 메인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메인이 앞쪽에서 찍죠. 걸어놓은 걸 찍으면은 서브는 만약에 그게 뭐 성당이다, 2층 교회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입장하는 신부님의 그 전경 항공샷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내려와서 뒷모습, 드레스 자락이 만약에 롱드레스다, 롱테일이다 그러면은 드레스 자락에서 뒷모습 찍을 수 있고, 롱테일이다 그러면 뒷모습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옆쪽으로 와서 정면 어차피 메인이 있으니까 빠르게 옆쪽으로 와서 신부님들은 드레스 때문에 걸음이 느리시거든요. 구두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가야 돼가지고 밟히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아버님이나 뭐 신랑님이 손을 잡고 계시면은 그 옆으로 입장하는 옆모습,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그냥 그 분위기야, 분위기. 그러니까 서브는 거의 분위기를 담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는 많으면 이렇게 세 가지의 구도에 이제 컷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분위기 컷들로. 근데 이제 메인은 뭐냐? 얼굴이 나와야 돼.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메인의 입장 컷 얼굴이 없다? 컴플레인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서브의 입장 컷 얼굴이 없다? 컴플레인 걸릴 건덕지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메인 앞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메인인데도 감성 컷을 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날 찍어주는 그분이 그렇게 찍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본식이 많은 날에는 본식 업체에서 다 외주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뒷모습, 나의 드레스는 베일까지 뭐 해가지고 롱테일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난 뒷모습 꼭 담고 싶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짬이 없어 보여. 짬이 별로 없으면은 정면 컷에서 핀이 나가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요새는 뭐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트래킹이 되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정면으로 입장하는 것은 조금 왔을 때부터 예쁘거든요. 저 멀리서부터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2470 달고 나오는데 뭐 얼마나 줌을 땡기겠어. 네? 그 뒤에서 뒷모습을 먼저 찍고 조명 이렇게 쏘여져 있으면 그거 이제 뒷모습 빛 받아가지고 뒷모습 찍고 앞으로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정면 컷을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짬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저 뒷모습 입장할 때 뒷모습 컷 좀 찍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계약을 하실 때 나 이 컷은 꼭 너무 찍고 싶다, 이렇게 입장 컷을 2가지로 찍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더 뭐 꼼꼼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브 컷이 더 예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이거죠. 메인은 꼭 담아야 하는 컷들이 있으면 서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얼굴이 잘 보이는지, 뭐 어떤 진행 구성, 어떤 이렇게 뭐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1도 상관이 없어요. 신랑 얼굴 핀이 나가든지 말든지, 신랑 얼굴이 보이든지 말든지, 일단은 신부님 위주로 냅다 찍어놓기 때문에 당연히 신부님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저도 한 95장 정도를 신부님을 찍으면은 5장은 신랑님과 이제 부모님 조금씩 채워놓고 있습니다. 너무 신부님만 있어도 또 그거 안 되거든요. 신랑님 종종 나오고 이제 부모님도 종종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서브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고 좀 더 감성 컷들을 담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로 찍는 게 더 예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메인 컷보다 서브가 더 예쁘다, 여기 본식 못 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의 그 마음, 서브 하시는 분들도 마음가짐은 당연히 예쁘게 찍어드리는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게 살짝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보는 시선과 그런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도 달라요. 시간적 여유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브가 더 낫네, 뭐 그렇게 뭐 메인 촬영자분을 뭐 못 찍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러면 한 군데에서 2인 촬영을 초대를 하면 어떤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장점. 일단 내 사진의 원본부터, 본식은 그거 아시죠? 리허설과 다르게 수정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내 사진에 다른 사람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서 2명을 불렀어. 그러면은 이 2분은 일단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거고, 편하게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배울 때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스텝으로 서브로 나갔을 때, 스텝으로 이제 본식 배우려고 따라 나가서 저한테 큰 기대가 없을 상태로 제가 이제 스텝으로 따라 나갔을 때 딱 그랬어요. 메인 신자인들이 내 앵글에 걸리지 마,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찍을 때 항상 그 메인 촬영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찍으면은 최대 화각까지 열었을 때 여기까지 보이겠다, 그러면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고 계시면은 또 그 라인은 또 피해 있고, 항상 그 메인 촬영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 한 군데서 두 분을 부르면은 뭐 확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 사진에 다른 사람이 걸려있을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단점, 이게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에요. 저도 그랬고 첫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나는 이분께 사진을 배우고 싶고 이분의 사진이 좋아 라고 해가지고 그분께 사진을 배웠어요. 근데 배우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막 그냥 가르치려고 그래. 막 내가 하는 게 맞거든, 막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 걸 배우고 싶은데 이 사람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 사람 스타일 자꾸 이렇게 찍어라, 가르치고 이렇게 찍어라 막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 저도 저만의 색깔이 이제 잡히겠죠. 근데 내가 2인으로 가는데 내가 사진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분과 짝이 지어져서 갔어. 그럴 경우에 사진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2명이 왔지만 비슷한 사진을 그냥 많이 받아보는 거다.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건 뭐 그 둘이 짝지어서 나가질 확률은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넌 네가 결혼하면 어떡할 거니?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주변에 다 사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진 스타일로다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주변에 없다 사진 하는 분이, 그러면은 저는 안정된 곳에서 메인 촬영자를 모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성을 가진 분께 홈페이지에 이 사진은 누가 찍었나요? 제가 좋아하는 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요런 사진 누가 찍었나요? 해서 그 작가님 지정을 할 것 같아요. 서브로 불러달라고. 이 분을 서브로 이제 전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각자. 근데 이제 다른 업체에서 불렀을 때 딱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서브로 외주를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서브는 외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사진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그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학과라고 해서 뭐 유명한 학과 뭐 그렇다고 해서 사진 잘 찍는 거 아닙니다. 다 직장 다니시고 아시겠지만 학생과 필드에서 뭐 사진학과를 안 나왔지만 필드에서 그래도 3년, 사진학과에서 4년 배우는 학생보다 필드 3년 한 사람이 더 잘 찍어요. 현장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탁탁탁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현장에 있는 걸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지정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 친구가 본식 업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제가 그걸 찍으러 간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제가 찍은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친구니까 이거 혹시 내가 찍은 사진이냐,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이래요. 홈페이지에 걸겠대요. 그래라, 저야 뭐 상관없으니까. 시무님도 거기랑 거래를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건 경우가 있어서 모든 작가님들이 그 컷을 찍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컷은 그 작가님만 찍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탁을 하셔도 이 컷 꼭 찍겠습니다, 부탁을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똑같은 카메라를 갖고 똑같은 렌즈를 끼고 똑같은 장소고 해도, 그리고 한 이쯤에서 찍었을 것 같은데 해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이거는 사진 찍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다 똑같아, 모든 것이 똑같고 사람만 달라. 그래도 사진이 달라요. 이거는 사진 찍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제 지정을 하면은 약간 비용이 더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대표 지정 아니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뭐 15, 20, 30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내가 서브까지 부를 정도로 사진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면은 뭐 진짜 이게 너무 아니야 그러면은 말이라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지정까지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본식 이제 부를 때 계약을 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왜 메인 촬영보다 서브 촬영이 예쁘다는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보았고요. 다른 이제 서브 찍는 분들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같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니까 다르다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얘기는 요새 말이 많은 아이폰 스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제 주변은 일단 아이폰 스냅 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단점들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저도 단점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들었고, 아이폰 스냅에 대한. 근데 이제 아이폰 스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좋은 취지에서 이런 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신부님들은 왜 아이폰 스냅을 컨택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킬 수 있으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